세비야의 마지막 왈츠 일부, 희망의 속삭임. 해질녘 세비야의 산타크루즈 지구,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카르멘의 오래된 아파트 창문 너머로 생기 넘치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흘러들었다. 오렌지 나무 향기가 실린 저녁 바람이 잠시 열린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카르멘 6세의 공간은 여전히 적막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 라파엘을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러갔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교실을 그리워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소일거리로 보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아술레오 타일로 장식된 작은 파티오가 있었지만 그곳에 앉아 햇볕을 쬐는 일도 드물었다. 카르멘은 낡은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온라인 체스 게임판 위로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다. 알레한드로. 그의 이름만 봐도 카르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몇 달 전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온라인 체스 게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자였다. 자신을 페루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특히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했다. 나의 사랑하는 카르멘, 오늘 당신의 체스 실력은 정말 눈부셨소. 마치 세비야의 달빛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웠지.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시적이고 다정했다. 카르멘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공감 능력과 따뜻한 위로는 남편 사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과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자식들은 모두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가끔 안부 전화나 하는 정도였다. 알레한드로는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말벗이자 비밀스러운 기쁨이었다. 그들은 체스 외에도 일상, 꿈, 과거의 추억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르멘은 그에게 젊은 시절 교사였던 이야기,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고 알레한드로는 아내와 사별한 아픔과 페루 오지에서의 고독한 삶,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녁 알레한드로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카르멘,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급히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소. 페루 오지에 짓고 있는 학교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자재 일부가 유실되고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소.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공간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긴급 보수 자금이 조금 부족하오. 약 500유로 정도만 있으면. 카르멘은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메시지 너머로 전해지는 알레한드로의 간절함, 아이들을 위하는 그의 숭고한 마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늘 말하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곧장 스페인으로 가서 당신과 함께 세비야의 아름다운 과달키비르 강변을 거닐며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오라는 약속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결국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불안감과 함께 죄책감 비슷한 감정도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은밀한 설렘과 그를 도왔다는 뿌듯함이었다. 이건 그와 나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일지도 몰라. 카르멘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플라멩코 기타 소리가 유난히 애틋하게 느껴졌다. 2부 깊어지는 그림자. 알레한드로의 첫 번째 금전 요청 이후 그의 긴급 상황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반복되었다. 학교 아이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아파서 긴급 의료품을 사야 하오. 프로젝트 관련 현지 관리가 갑자기 뇌물을 요구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요. 나 역시 무리한 탓인지 오래된 지병인 심장병이 도져서 긴급 치료비가 필요하게 되었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스페인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발권하려니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소. 이것만 해결되면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소, 카르멘. 그의 요구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몇백 유로였던 것이 어느새 몇천 유로 단위로 늘어났다. 카르멘은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빠듯한 연금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은행에 갈 때마다 창구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해외 송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카르멘은 내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말아요라며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레한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와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알레한드로는 돈을 받을 때마다 눈물 겹도록 감격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당신은 나의 천사요, 카르멘. 당신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요.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위대한 투자요. 그는 곧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었고 카르멘은 그 말을 굳게 믿었다. 그녀는 그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침대 옆에 두고 매일 밤 그와 대화하듯 속삭였다. 그에게 선물할 스카프를 정성껏 뜨개질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아졌다. 스카프에는 세비야의 햇살을 닮은 따뜻한 노란색과 과달키비르 강의 푸른빛을 담고 싶었다. 그녀가 알레한드로에게 보낸 돈은 어느새 1만 유로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한편 마드리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딸 이사비 2세는 어머니 카르멘과의 전화통화에서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 같지 않게 돈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했고 평소답지 않게 초조해하거나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을 보이는 날이 잦았다.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가끔 주말에 세비야의 어머니 집을 찾을 때면 예전보다 살림이 궁핍해 보이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있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새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망설였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니고요? 이사벨이 조심스럽게 물을 때마다 카르멘은 나이 드니 쓸데없는 걱정 맞는다며 얼버무리거나 아니, 그냥 새로운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좀 바쁘구나 라며 화제를 돌렸다. 알레한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카르멘은 딸이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쩌면 비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사벨은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고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사벨은 어머니의 집에서 우연히 서랍장 뒤편에 구겨진 채 숨겨져 있던 은행 송금 영수증 조각 몇 개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정기적으로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개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취인 주소는 페루의 한 작은 도시로 되어 있었다. 이사벨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최근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도되던 노년층 대상 온라인 로맨스 스캠 사건들이 뇌리를 스쳤다. 설마 우리 엄마가? 이사벨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떠올렸다. 최근 들어 유독 온라인 체스 게임과 특정 메신저 앱을 자주 사용하던 모습이 기억났다. 마침 카르멘이 시에스타를 즐기러 잠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 이사벨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었다. 메신저 앱에는 알레한드로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가득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카르멘이 침대 옆에 둔 액자 속 남자와 동일했다. 다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성. 그리고 그가 보낸 수많은 달콤한 메시지들, 사랑 고백,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교묘하게 끼워 넣어진 돈 요구들. 이사벨은 곧바로 알레한드로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구글 이미지역 검색을 실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인물은 페루의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독일에 거주하는 평범한 은퇴한 엔지니어 킨터 슈미트였으며 그의 사진은 이미 여러 국제 로맨스 사기 사건에 도용된 전력이 있었다. 심지어 킨터 슈미트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는 최근 제 사진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까지 올라와 있었다. 이사벨은 유사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밤새도록 찾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뒤 온갖 감언이설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이 사기극에 빠져 있는지 깨달은 이사벨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녀는 다음 주말 곧장 세비야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3부 진실의 무게. 주말 아침 이사벨은 무거운 마음으로 세비야행 기차에 올랐다. 가방 속에는 지난 며칠간 밤새워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빼곡했다. 알레한드로, 아니 킨터 슈미트의 원본 사진 출처,
그의 실제 페이스북 프로필과 그가 올린 사진 도용 경고문, 유사 사기 수법을 정리한 자료, 그리고 어머니의 은행 송금 내역까지. 이것들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세비야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카르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사벨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사벨은 차를 한 잔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가 요즘 연락하는 알레한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카르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사람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엄마, 그 사람은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벨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알레한드로가 보냈던 사진 속 남자가 사실은 독일에 사는 킨터 슈미트라는 사람이며 그의 사진이 수많은 로맨스 스캠에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카르멘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니. 그는 나에게 진실된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지 넌 상상도 못해. 그녀는 이사벨이 내미는 자료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사벨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이사벨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주워 모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이사벨은 침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알레한드로가 카르멘에게 보냈던 감미로운 시 구절들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유명 시인의 작품들을 짜깁기한 것이라는 증거. 그가 말했던 페루의 학교 건설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지 교민의 증언. 심지어 그가 보낸 자신의 병원 진단서조차 조악하게 위조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까지. 카르멘은 딸이 제시하는 냉정한 증거들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손이 가늘게 떨렸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알레한드로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아모르, 지금은 오지라. 카메라가 고장났소. 인터넷 연결도 너무 불안정해서 영상통화는 어려울 것 같구려. 곧 고쳐서 연락하겠소.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궁색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사벨이 킨터 슈미트의 실제 아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보여주었을 때였다. 거기에는 최근 제 아버지 킨터 슈미트의 사진을 도용한 온라인 로맨스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경고문과 함께 킨터 슈미트가 그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 킨터는 알레한드로가 카르멘에게 보여주었던 고독하고 우수에 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장의 모습이었다. 카르멘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알레한드로에게 주기 위해 밤새 정성껏 뜬 노란색과 푸른색 실이 섞인 스카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깊은 절망감, 참을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이사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우는 어머니를 그저 말없이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세비야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모녀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슬픔만이 가득했다. 4부, 새벽을 기다리며 그 후 며칠 동안 카르멘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깊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이사벨은 휴가를 내고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 음식을 권하기보다는 따뜻한 수프를 끓여 방 문 앞에 놓아두었고 어머니가 잠시라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조용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카르멘은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사벨의 도움으로 카르멘은 떨리는 손으로 알레한드로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가 보냈던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따랐지만 그것이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임을 알았다. 이사벨은 어머니를 설득해 함께 경찰서로 가서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송금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저항이자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의식과도 같았다.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상처는 깊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카르멘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딸 이사벨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이사벨은 인터넷을 통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그룹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알아보았고 카르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권유에 따라 천천히 마음을 열기로 했다. 몇 주가 흘렀다. 어느 화창한 오후 카르멘은 이사벨과 함께 세비야의 마리아 루이사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공원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카르멘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깊은 절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아주 작지만 평온함과 함께 삶을 다시 마주하려는 희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뜨개실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부드러운 아기 양말을 뜨기 위한 연노랑색 털실이었다. 이사벨이 최근 임신 사실을 알렸고 카르멘은 곧 태어날 자신의 첫 손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뜨개 바늘이 햇살 아래 천천히 움직이며 새로운 희망의 무늬를 짜내고 있었다. 알레한드로를 위해 뜨던 스카프는 이미 오래전에 풀어버렸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카르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곧 세상에 나올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발견했고 그 씨앗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세비야의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